선량한 설계사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먹튀 절대 하지 마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가들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와 영업 노하우를 담고 있는 유튜브 채널 보험인TV 송혜연 본부장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에 한번 보험 계약 관련한 환수나 수당이나 아니면 위촉 계약 이런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풀어주신 우리 보험 전문 문동주 변호사님께서 두 번째로 또 이렇게 방문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네, 우리 보험인TV 분들에게 두 번째 만남이신데요. 또 인사 한번 다시 부탁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유한 해송에서 소속 변호사로 있는 문동주 변호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보험인TV 여러분들에게 어떤 법률 상식을 또 이렇게 전달해 주실 건가요? 이번 시간에는 다소 무거울 수 있는 주제지만 형사사건, 그 중에도 보험과 관련된 보험 사기에 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요즘에 그런 얘기 뉴스에 굉장히 맞습니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즘 여러 가지 언론 지상에도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시의적절하기도 하고, 또 보험 설계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좋은 주제라고 생각해서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변호사님 정확하게 보험 사기의 개념, 정의 이런 게 있을까요? 네, 그 보험 사기는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편취 범행, 그리고 보험 수수료 편취 범행인데요.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에는 보험 사기 행위에 대해서 보험 사고의 발생, 원인, 그 내용을 조작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보험 사기 범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전형적인 예가 되겠고요. 그리고 보험 수수료는 보험 설계사분들이 보험 수수료를 탐욕을 편취할 목적으로 허위 계약이나 허위 계약을 모집하고 선지급 수수료를 받는 그런 것을 전형적인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럼 변호사님, 우리 보험인TV 구독자분들에게 좀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험 편취 범행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정확하게? 네, 그 보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할 목적으로 하는 사기 범행인데요. 최근에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됐던 계곡 살인 사건이 이은혜처럼 보험 수익자가 피보험자를 살해하고 고의로 보험 살해를 하고 사고로 위장하는 사례, 이런 걸 전형적으로 들 수 있겠고, 자동차 보험이 많죠. 자해 공갈을 하고 일부러 사고를 당하고 한방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는 경우, 그런 것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애초에 보험 사기, 보험 발생 자체를 허위로 조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무에서 많이 문제되는 것이 손해를 과장, 확대하는 것이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통호치료만으로 되는 게 입원 치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2, 3일 장기간 입원 치료가 필요 없는 간단한 질병이나 상해를 입었는데 몇 달, 길게는 몇 년씩 입원을 하고 수억 원의 입원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보험 사기로 구속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보험 계약자들의 이런 편취 범행은 저희가 알고 계약을 받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 설계사분들께서 그렇게 막 와닿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희가 주의해야 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이걸 설계사분들이 단순히 계약자나 고객을 문제로 치부하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은 실무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 설계사분들 본인 계약이나 지인 계약 관련해서 보험 사기로 입건이 돼서 형사처벌 받은 사례를 제가 직접 변호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 가지 핫 이슈가 되고 문제되고 있는 걸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바로 그 위소매 절제술이라는 것입니다. BMI, 체지방 지수를 잘 아실 거예요. 이제 본인 나이, 키, 몸무게만 알면 인바디 체크를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누구나 쉽게 본인이 BMI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초고도 비만의 경우입니다. 초고도 비만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장기간 오랫동안 다이어트를 하고 약물 치료를 해서 그것이 효과가 없는 경우에 최종적으로 위장의 일부를 절제해서 음식 섭취량을 줄임으로써 외과적인 수술을 통해서 그 체중을 줄이고자 하는 그런 수술인데, 이게 본인 BMI는 의사의 진단이나 처방 없이도 스스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랜 장기간 초고도 비만으로 진단받아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 수술 직전에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일부러 이런 위소매 절제술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그 직후에 아주 짧은 기간에 입원과 수술을 반복하는, 그런데 그런 수술을 집중적으로 모집하는 그 보험 설계사분들이 최근에 경찰 조사를 받는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제 간편보험이라고 해서 보험 계약자의 신장이나 체중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 네, 그런 그렇죠.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질문표에 없으니까 이걸 고지하지 않았고, 그래서 내가 초고도 비만이고 수술 직전에 가입을 해도 고지 의무에 관해서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 부작위에 의한 사기를 인정하고요.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어떤 정보를 알았다면 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혹은 같은 조건으로는 인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중요한 정보의 경우에는 설령 질문표에 기재되지 않더라도 하게끔 되어 있는 네, 거예요? 고지 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이런 케이스의 경우에는 보험 계약자뿐만 아니라 보험 설계사분들도 같이 사기를 입건되어서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처벌받은 사례가 있나요? 예, 실제로 지금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있고, BMI는 아니지만 종전에 암 수술을 받았던 분이 고지 기간이 5년이 초과되었다고 해서 7, 8년 전에 암 수술 이력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런 그 위소매 절제술 같은 이런 수술의 경우에는 지방의 특정 의사, 특정 병원에서 집중적으로 보험 그 수술이 시행되어서 건강보험 병원과 커넥션이 공단뿐만 아니라 여러 실손 보험사들의 블랙리스트에 올라온 곳들이 몇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실패하신 분들이 그런 카페에 가입해서 어디가 수술을 잘하는지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병원 관계자라는 분들이 이제 특정 보험 설계사를 소개를 해주고, 그분이 이제 수십 건의 그 보험 계약을 집중적으로 모집하는 거죠. 그런 경우는 이제 당연히 보험 설계사분이 그 의사나 병원을 소개해주고 브로커 일을 하고 뒷돈을 받은 경우로 의심받을 수 있고, 이 경우는 사기죄와는 별개로 의료법 위반으로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에 대해서도 항상 주의를 깊게 조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집하는 설계사들도 이런 범행에 대해서 좀 연루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수수료 편취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수수료 편취는 이제 설계사들하고 정말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떤 사례들이라든지 처벌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디테일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인데요. 현재. 네, 그렇습니다. 보험 설계사분들이 모집 수수료와 유지 수수료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집 수수료가 이제 2월에 적게는 6, 700, 많게는 이제 1000% 넘게 나오고 하니까 공신보험을 집중적으로 파는 것이죠. 그래서 보험 판례상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보험에 모집할 의사가 없거나 보험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사람, 쉽게 말해서 자기 돈 내고 보험료를 낼 생각이 없는 가입할 의지가 없는 고객들한테, 허위 고객이 가사 그렇습니다. 유령 고객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사실상 이제 명의만 빌려서, 그래서 이제 매달 지급받는 수수료로 보험료를 대납하면서 보험을 유지하고, 그래서 2월에는 모집 수수료를, 그 이후에는 계속 유지 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죠. 그러면 그렇게 받은 수수료 전부가 편취 금액이 돼서 액수로는 뭐 수십억이 되는 경우가 지금 있고요. 굉장히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사실 받았는데 네네. 대납을 해주면 사실 그게 그거 아닌가요? 돈이 그런 구조에서 벌 수 있나요? 아닙니다. 대납은 이제 보험업법에서 금지하고는 있지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보험료를 한두 번 대신 내주었다고 해서 그 자체가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험을 가입하거나 유지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게 언젠가는 이게 보험료로 돌려막기를, 수당으로 돌려막기를 하는데 결국엔 터지는 거죠. 그게 먹기, 1회가 됐든 뭐 1년 동안 유지된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다 사기죄로 처벌을 받고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보험업법과 별개로 형법 사기죄가 되고, 피해 금액이 5억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관한 법률에 따라서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수수료는 자꾸 줄고 분금이 늘고 막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생겨나는 것도 이런 저도 문제들 때문에 선량한 설계사들이 피해를 받습니다. 먹튀 절대 하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이런 이제 소위 먹튀, 수수료 먹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뭐 원수사나 보험 대리점들이 이행 보증보험 하고요. 맞아요. 분급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적립금을 계속 일부 쌓아두는 경우도 경우도 있죠. 있고. 최근에 또 문제되는 것은 공증을 받아서, 보험 공증을 받아서 이렇게 담보를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공정 요즘에 지혜에서 정말 많이 해요.
그건 또 다음에 또 한번 다뤄봐야겠네요. 그 다음 기회에 이것도 궁금해요. 저도. 그래서 그게 이제 그 공증 같은 경우는 오히려 보험 설계사분이 해촉 후에 나중에 굉장히 큰 피해를 받는 피해 경우가 받을 수 많습니다. 있는데 근데 작성하라고 하면 또 해야 네, 되니까. 그런 거고 이제 이런 대다수의 이제 선량한 보험 설계사 분들이 아니라 목티를 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보험 설계사가 되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이 보험 모집 질서와 영업 질서 흐림으로써 대다수의 선량한 설계사 분들이 피해를 입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고 하겠습니다. 절대 먹튀는 안 됩니다. 오늘도 저희 설계사가 알아야 하는 법에 대해서 너무 쉽고 간략하게 또 설명해 주신 변호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보험인TV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험 설계사 분의 법적 지위가 원수사에 있는 전속이든 아니면 지회 소속이든 보험 설계사는 당연히 보험 영업 과정에 있어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신의 성실 원칙에 따라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고 하나만한 이야기 같기도 해요.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험 사기, 보험 편취 사기 이런 범죄가 이렇게 보험 설계사 분들과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인이 특정한 범죄를 무슨 어떤 공모하고 대단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더라도 주변에서 타인에 의해서 연루돼서 같이 처벌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휩쓸려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본인이 뚜렷한 주관과 어떤 영업 소신을 갖고 건강하고 정직한 보험 모집 문화를 계속 이끌어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보험 설계사들도 언제나 건전한 영업 문화로 계속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눠주신 문동주 변호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도 계속 출연해 주실 거죠? 그럼요. 네, 저희가 정말 법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몰라서 또 놓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우리 문동주 변호사님께서 자문해 주실 계획입니다. 네, 그럼 다음 기회에 또 변호사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